아예 일부러 다 커트 시키고 사건 쪽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전화번호를 일부러 저장했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명도 안 만났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 트로트 새내기이자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고등학생들의 수학 대통령. 옆에서 누가 조언해준다고 그거 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치고 사실 아무도 없다고. 잘 봐요. 어렵지 않아요. 소리 나서? 얘 찢으면 어때? 수학 생선님으로 불리우는 남자, 정승재. 네. 야, 수학 대통령. 수학 대통령이십니다. 네. 오. 근데 생선님은 뭐예요, 생선님? 생선님. 생선님이 그러니까 제가 EBS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네. 진짜 학생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는 하루 종일 매출이 얼만큼 올라갔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앞으로 나한테 선생님이라 부르지 마. 근데 강사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정승재 씨라든지 학생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 씨는 좀 많이 예의가 없어 보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이랑 생이랑 좀 바꿔서 어우,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30살 초반에 인터넷 강의를 대비해서 벌써 한 10년 전 그것도 한 번 사이트 옮기고 2번 재계약하고 진짜 정신없이 살았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빈 느낌. 그러니까 매번 했었던 행동은 그렇게 큰 행복은 쫓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작은 불행을 없애자. 불행만 피했던 삶인 것 같아요. 남들은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 분야에서 올라갔으니까 되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은데 불행만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이 더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을 느껴보면 정말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대한민국 1등 스타 강사가 본인의 삶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좀 너무 놀랍네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또 누적 수강생만 850만 원. 네.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만큼 수학 제자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야 할 일인데 네. 이게 뭐 갑자기 뭐 복권 담정된 것처럼 갑자기 뭐 스타 강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15년 동안 꾸준히 나는 모르게 천천히 올라온 거라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하루 종일 수업 준비하고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목표가 뭘까라는 생각. 예전에는 진짜 우리나라 1타 강사라고 얘기하는 그 스타 강사가 되는 거. 1인자가 되겠다. 그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럼 과연 뭘까? 무조건 목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행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뭐 이렇게 뭐 리스트 막 빨간 줄 막 그리는 것처럼 그게 막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려오고 막 그래서 진짜 수학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신과 상당히 무슨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듣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제 상황이 상담을 받아야 말끔 심각한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남들은 정말 보기에 겨운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런데 저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진심으로 지금 공감하는 게 똑같은 고민으로 제가 상담을 했었거든요. 행복하지 않다.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게 똑같은 결혼이 거. 해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저는 그럼 궁금한 게 네. 평생 불행만 피하며 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쪽 업계가 좀 이렇게 경쟁이 되게 심해요.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이제
소속사 바꾸듯이 이게 사이트를 맞아요. 바꿨는데 그때 뭐 소송도 들어오고 아무튼 되게 복잡한 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분들이 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녹음이 워낙 일반화돼 있지만 10년 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막 얘기했었는데 막 그게 뉴스에 막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PTSD. 예, 그런 것처럼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는 게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주기로 돼 있는데 무슨 거절을 해야 되는 전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맞다, 그 거절해야 하는 전화해야 되는데 몇 시에 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도 상처를 덜 받고 막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맨 마지막 매일 제가 녹화를 하니까 녹화하는 것도 엄청난 긴장감이거든요. 그거 다 끝날 때 그때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뚱뚱한데요. 밥은 거의 긴장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이 되는 게요. 저도 일할 때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명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고 더군다나 학생을 가르치시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맞습니다. 잘 격려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끌고 가셔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전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약간 허무하고 공허한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수면 내시경 한 다음에 그 회복실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끝났어 이러잖아요. 네.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30살에서 지금까지가 너무 진짜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인생에 가장 열심히 일할 시기를 다 바친 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행복해지려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대한민국 일타 강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 뭔가 타고난 것도 있을 거고 남다른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노력했던 게 그때는 불행했었나요? 아니면 행복하셨나요? 너무 행복했죠. 그러니까 과외부터 네. 대학생 때는 시작을 하고 아, 대학생 때 또 과외하셨군요. 과외를 엄청 그러니까 항상 4개씩. 지금도 대학생 과외는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데 25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 정도 수입이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 없이 20살 생일 때는 강남역에 어떤 클럽 하나 전체를 싹 빌려서 통대관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 앨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저의 지인들한테 100몇 명씩 싹 다 보내고 식사부터 맨 마지막에 클럽까지 싹 내가 책임지는 날이다. 이야. 그렇게 막 되게 즐겁게 살았었어요. 근데 네. 제가 딱 들어보니까요. 네. 맞아요. 즐겁긴 하는데요. 네. 저는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정말 마음을 먹고 이벤트를 하루 열어서 하루 즐거운 거지. 맞아요. 그렇게 대학생 때 과외를 4개씩 하시면 네. 친구들이랑 놀지 못하잖아요. 그 나이 때는 매일매일 놀아야죠. 친구랑 어디 커피숍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맥주도 마시고 소개팅도 노가리도 하고. 이렇게 까서 먹고 쥐포 맞아. 튀는 것도 먹고 맞아요. 그런 나이인데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못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누구랑 같이 어디를 가보거나 그러니까 커플로 어디를 참석해본 기억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여행 가고 싶으면 해외여행 같은 데 가고 싶으면 전 누구랑 가냐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와이프, 딸, 나. 친구는 되게 좋아했겠는데 그 와이프는 되게 눈치 없게 봤겠다. 그럼 나는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너 뭐야 왜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아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낭비하며 사냐라는 식으로 아니요, 얘기하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 낭비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성인이 돼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그 나이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1초의 낭비도 없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는 열심히 달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딱 조금 허망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게 언제세요? 언제부터 그게 좀 확 이렇게 느껴지셨어요? 노안 오고요. 그러니까 40대 초반.
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까지나 몸의 변화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목 쉬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지 사람이? 진짜 건강하시구나.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3, 4년 전부터 하나하나씩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지금 항상 가까운 거 휴대폰 볼 때 이러고 멀리 볼 때는 이러고 이게 좀 천천히 돌아오잖아요. 초점 같은 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도 여기 팔이 별로 안 좋거든요. 막 이런 게 하나하나씩 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수면 내시경 깬 것 같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몸이 좀 하나하나씩 좀 안 좋아지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또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좀 기분상으로 그러는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야 아니 근데 이해가 좀 되는 게 저도 지금 여기 돋보기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에이징 프로세스죠. 이게 이제 사람이 노화로 들어가는 가장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개인한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상실감이 오고 이렇게 확 느끼는 거죠. 이게 내가 조금 몸이 이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뭐 그게 뭐 별겁니까 하지만 그게 개인한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맞아요. 그 시점에 느끼시지 않았나 싶고요. 맞아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선생님 혹시 뭐 건물 같은 거 혹시 그 무렵 좀 사셨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주. 그쵸. 그때 이제 제가 하는 게 스튜디오랑 또 제가 음악 좋아하니까 소극장을 홍대에다가 만들고 싶어서 그때쯤에 맞아요. 그때쯤에 만들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수성가하는 이런 선생님 같은 유형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때까지 열심히 막 달리는 마차에 불을 지르듯이 막 야. 그렇게 살고 막 긴장을 에너지원으로 쓴단 말이에요. 막 달려라 그러고 막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구나. 이런 상태가 딱 됐을 때 너무 기쁜데 그 기쁨 뒤에 오는 석세스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성공 이후에 오는 약간의 우울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아야 되는데 약간 그 뒤에 오는 약간 이렇게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려고 이렇게 살았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약간의 그 공허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한번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이제 내가 행복해라고 느끼는 쪽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높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단 밖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 궁금하고 이제 사람을 좀 만나야지만 오히려 에너지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많이 맺고 그다음에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밖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물론 좋지 않은 것도 경험하겠지만 재미있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계란 말이에요. 사회적 관계가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계가 없죠, 저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죠. 수업할 때 빼놓고는 말할 상대가 없잖아요. 직업적 특성상 예. 비대면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맞아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나 힘들어 위로 좀 해줘 이럴 수는 없었을 거라고. 나 인생에 이런 고민인데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무지하게 외로워요. 제가 조금 그래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끼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10년 전부터 아예 일부러 다커트 시키고 학원 쪽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전화번호를 일부러 저장했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명도 안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차단시키는 정도. 뭔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업계에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냥 그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댓글 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완전 망한다. 이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까지 가냐면 완전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얘가 나 원래 수학을 못했는데 점점 얘가 성장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댓글 안에서.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그래도 좀 약간 포지티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 비방성으로 막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런 느낌 자체가 어차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기업에서 또는 정치권에서도 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안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게 네. 약간 댓글 알바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댓글도 받아보신 거죠?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위너스 클럽이라 그래서 제가 고3 시작할 때는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막 7등급 막 이러다가 진짜 1년 동안만 제대로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를 막 임상실험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지금 한 11년째 가고 있는데 그 위너스 클럽 친구들에게 10년 전부터 뭐를 약속했었냐면 언제든지 와서 나랑 인생 상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무조건 아지트를 만들겠다. 저는 커피나 음식에 대해서 지식은 전혀 없으니까 저희 책임자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이 다 하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데 그거를 딱 오픈하자마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정승재가 이제 그 커피집이랑 백반집에 신경 쓰느라고 수업 준비를 못 하고 있다. 더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나는 이 업계가 저의 모든 공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너 왜 EBS에서 수업을 해? 너 공교육 강사 아니잖아. 너 사교육 강사잖아. EBS라는 그 일산에 거기 들어가면 온몸이 샤워하는 데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지저분한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 이렇게 몸을 씻는 느낌이 들 만큼 그래도 나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는 시선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사교육 그것도 스타 강사 그런 업계에서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르치는 게 좋고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네. 인간 정승재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일을 겪고 나서. 더욱더 스스로를 그냥 가두는 것 같다는 게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난 정말 이거 어떻게 살아? 차라리 차단하는 게 낫지. 저도 저는 휴대전화 벨 소리를 못 해놔요. 왜요? 전화 벨 소리가 울리면 불안하죠. 콩 내려앉으세요? 그래서 아예 저는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자, 그래요. 이게 전화가 굉장히 두려운 이런 거를 전화 공포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콜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소셜 앵자이티라고 하죠. 사회적 불안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화는 귀신이 하지 않고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전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 영역에서야 승승장구고 성공을 이루셨지만 야생처럼 아주 치열한 경쟁 이런 데서 막 비방과 음모와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면 사람의 관계를 편안하게 생각하기가 어렵고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처가 있었다면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걸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사람 관계를 두려워하게 되니까 전화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경험상 전화를 받았더니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네. 나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겼네. 그럼 이제 이 콜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 모르는 전화를 받는 것, 이 콜, 나한테 되게 나쁜 것. 그러니까 이제 딱 그 공식이 딱 성립이 되면서 안 받고 싶으신 거죠. 네. 이게 over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일반화가 조금 과일반화.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버스를 탔더니 뭐 이런 사고가 났다. 뭐 택시를 탔더니 이런 사고가 났다. 뭐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버스를 안 탄다든가. 맞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안이라는 기전을 사용하지만 이 불안이 높아지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 그것을 적용해서 과도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것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사전에 좀 간단하게 MMPI라고 그 문장
무지하게 문제수 많은 거 제가 하셨잖아요. 했었던 거요? 네네네. 예. 이제 그거 살펴보니까요. 예. 어떻게 우리 나오던가요? 선생님은 어떤 정말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어떤 분이시죠? 간소리인가요? 나 아직 가능성을 보는 게 우리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뭐 그냥 검사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예. 굉장히 섬세한 분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섬세하고 감수성이 굉장히 높고 예술적이시고 네, 창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리시더라고요, 마음이. 선생님의 특성이 네. 굉장히 이렇게 정확해야 되고 또 수학을 또 전공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수치가 안 나오지. 네, 수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담보가 안 될 때는 약간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묘한 자극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또 예민도 하시고 예민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이시는데 또 영향도 받으세요. 그런데 마음에 또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영향도 받으시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과. 그래서 좋겠어요. 저는 쌤이랑 방송을 한 1년 반 네.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쌤이 저에 대한 성향을 잘 알고 있죠. 네네네. 그런 아주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살짝 선을 넘어가면 좀 긴장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덜 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왜냐하면 둔하지 않고 배려심도 많고 남을 절대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이렇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조금 낮추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라고 그냥 넘겨야 되는 건데 그걸 네. 가지고 너무 크게 해석도 하고 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네네네. 건가라는 생각도 막 들고 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계속 네. 아, 아니, 근데, 근데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네. 네, 맞아요. 아니, 네, 아니 저의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오늘 느낌이 용하고 호랑이 싸움 같은 느낌처럼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세요. 인지적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신데요. 그래서 머리로는 막 알아들으셨는데 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좀 다른 영역이라.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좀 한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초반부터 무슨 말씀을 진짜 여러 차례 수차례 하셨냐면 그래서 저 되는 건가요? 간소리인가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되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온영 쌤한테 답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뭘까요? 나아질 수 있나요? 빨리 있나요? 결론 내려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맞네. 계속 그거를 계속 하시면서 점점점 다가가고 계세요. 지금. 이거 무릎에 앉겠어요. 근데 이제 답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예. 숫자적으로 수치로 제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예. 원래 사람의 이런 불안은 정서의 영역이잖아요. 예. 근데 이 마음을 다루는 거는 죽을 때까지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를 배우면 어제보다 내일이 나아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사람과 교류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툭 터놓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면 경험이 쌓이면서 늘어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게 느는데요.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밀접한 나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는 대상자는 2, 3, 4명 정도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 좀 그래도 좀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릴 때는 부모이고요. 네. 그러나 뭐 아주 친한 친구 또 가까운 사람 사회에서 만나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걸 늘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네. 눈이 막 깜짝깜짝 늘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 추천하는 거니 그냥 뭐 연인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선생님께는 가까운 사람한테 네. 손편지를 써라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매직입니다. 손편지? 네, 손편지.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손편지 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머리에 가만히 떠올려 보면 한번 연락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친구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든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써보세요. 보통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래서
야 뭐해? 어우 야 진짜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콜포비아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거 대신에 상대한테 전하고 싶은 특히 그 마음을 뭐 엽서나 간단한 카드나 몇 명한테 네. 아니 단지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시작된 단지가 아니고. 그 느낌은 쌤 있더라고요. 제가 올 아내 생일날 2달 전에 손편지를 썼어요. 네. 그럼 뭐 12년이나 살았는데 무슨 뭐 또 할 얘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네네. 내가 무슨 말을 써야 될까 보다는 쓰다 보니까 제 감정이 써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4장을 꽉꽉 채웠거든요. 네, 그것도 모질했는데 손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성적인 논리로 칠판에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써내려가니까 훨씬 좀 네. 솔직해지고 네, 그래요. 솔직해지고 네, 네. 괜찮더라고요. 네, 가까운 사람과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은 대단히 큽니다. 네, 본인의 마음을 보는 그런 기회, 객관화. 네, 알게. 그런 어떤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일상생활이 제일 힘들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차를 타고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뭐?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깨닫고 병원을 갔죠. ADHD? 한 1년 정도는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한 번에 빵 치료되는 게 아니고 약을 굉장히 오래 복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몇 년 차 됐으니까 하루에 5번. 그러니까 개수로는 아마 10알 정도 되겠죠? 엄청 목마르고 심장 박동 계속 올라가고 졸리고 졸음운전 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뒤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빵 해서 딱 정신 딱 뜨니까 자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큰일 나. 위험하다. 일단은 학교 다닐 때 그 출석률 정말 안 좋고 이제 항상 지각, 일수였고 그리고 눈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기분 안 좋을 수 있는 말들을 저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들 쟤는 4차원 이상한 애 또라이 또 괴짜 취급 살짝 별났다 좀 일단 산만한 건 기본이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못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제 샤프심을 이렇게 막 입으로 물어 뜯는다든가 아이고. 꺾지 말아야 되는 거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툭 문질러서 꺾는다든가 뭐 그런 남들이 잘 안 하는 행동을 가끔씩 이제 하니까 뭐야? 좀, 콧물? 무슨 옷이에요? 그냥 있는 거 있으면 그냥 아, 휴지를 쓰면 되는데. 저거까지? 콧물이 너무 나네. 눈앞에서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말하면 더 걱정하니까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막 내가 그만해? 그리고 그만해? 멈추지 않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머님들 엄청 걱정하시니까.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걱정만 끼치고 그 걱정 끼치면 또 걱정하다가 둘이 싸우고 괜히 그 사태만 악화되니까 그냥 제 손에서 딱 끝내는 거죠. 그게 제일 편안한 결론. 일상생활이 가장 어려워요. 네. 남들한테 기본이 되는 일들. 제 시간에 맞춰서 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스케줄이 뭐가 있고 이런 게 정리가 아예 안 되고 일단 아침에 좀 정신이 들 때까지 시동이 걸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특히나 시동이 아직 안 걸렸는데 전화가 오거나 누가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두렵고 또 이제 약간 일하는데도 체계도 없어요. 오늘 다 끝낸다 그냥 막 하니까 진이 빠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은 딱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덮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세진 선생님이. 일단 ADHD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 2가지가 자기 조절이 어렵고 억제해야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게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하지를 생각을 늘 안 해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언제나 하고 싶은 걸 먼저 한다든가 닥치는 대로 해요. 또 성인 ADHD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고 좋아하는 것 이외에는 내적 동기가 잘 안 생겨요. 전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직접적인 상이나 엄청난 직접적인 벌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도 생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주 귀차니즘의 극치예요. 귀차니즘.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흥미로워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들, 매일 반복되는 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거에는 귀찮아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맞아요. 이제 이 3가지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면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머님 그 옆에서 보기에 따님이 좀 많이 산만한가요? 그냥 저는 안 산만하면 이상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모네 집에 놀러를 가면 커블록 같은 거 블록 이렇게 네네네. 그릇에 쌓 있잖아. 그럼 이렇게 다른 조카들은 하나씩 꺼내 놓는데 일단 가면은 다 쏟아요. 일단 와르르. 어. 네. 그리고 책이고 뭐고 방을 난장을 해놔. 그리고 거기 올라가지 마면 꼭 올라가요. 올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구점을 이모부가 이제 하셨는데 어렸을 때 이제 잘 데리고 가면 이렇게 매달리면 아기가 매달리면 의자 그 등받이가 딱 이렇게 턱에 그러면은 이빨로 의자를 다 뜯어놔요. 그러면 그거 새 가구를? 그럼 어떻게? 그 어떻게 형부가 세진이 또 그랬다 그러면은 하지 마. 그 뭐라 하면은 응 안 할게 하고서 그럼 다음 날 와보면 다른 의자 또 해놓고 아이고야. 혼나는 기분이 있어요 지금. 다시. 예. 아. 이모들이 남자 5명 키우는 것보다 세진이 하나가 더 힘들다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이니까 즐겁고 그냥 재밌게 들리는데 아, 당신. 순간순간이 막 그러니까 제가 되게 너무 힘들고 막 어떤 때는 때리고 그랬어요. 그럼 ADHD는 언제 이렇게 좀 알게 되신 거예요?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 권유로 이제 갔는데 네. 틱 장애가 없으면 뭐 ADHD 아니다. 뭐 동반해야 중학교 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아닌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꼭 성공하고 싶었던 사업을 실패를 하고 병원을 갔어요. 이거는 진짜 나 앞으로 먹고 사는데 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진단을 받았죠. 처음. 네. 여성의 경우에 여자 ADHD인 경우에 처음 병원을 방문하는 연령 만 16살에 많이 오더라라는 게 통계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 늦다. 네네 늦은데 되게 이제 어릴 때는 증상의 발현 중에서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날뛰면 정말 빨리 데리고 오겠죠. 되게 어머 얘 왜 이래? 근데 조용한 ADHD 앉아서 날뛰진 않는데 이게 뻥 때리고 있으면 얌전해 이러다가 또 말해봐 그럼 발셋에 웃고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갔다가 아, 이제 되게 고등학교쯤 갔는데 어머 얘가 전날 잘 잤는데도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졸아. 그러니까 얘 무슨 수면병 걸린 거 아니야? 얘 왜 이래? 기면증 아니야? 그러면서 병원에 되게 오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굉장히 우울해져서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 보통 만 나이로 15, 16살 때쯤 돼서 오더라라는 거 보니까 그것도 늦는데 우리 세진 선생님은 지금 26살 네. 때 오셨으니까 상당히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채로 꽤 오랜 시간을 지내셨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전의 시간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겠다. 약간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급식실에서 밥도 혼자 먹는 것도 그냥 사실은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이미 다른 괴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급식실에서 밥 혼자 먹는 것쯤이야 뭐 좀 심하게
뭐 언니들한테도 맞은 적도 있고 왜요? 그때가 이제 아빠가 가방을 이제 빨간색을 이제 구해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맸는데 이제 가는데 야 빨간 가방인데 딱 뒤돌아보니까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가방을 달라. 근데 저는 안 되잖아요. 이거 내 건데 안 된다 했더니 이제 그 근처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저 언니 뭐 하나 했더니 물 마시던 이제 페트병에 이렇게 모래를 담더니 이거 치는데 모래를 담더니 이거 치는데 어머 저런. 근데 어머니는 알고는 계셨어요? 우리 따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를? 다는 아니어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집단으로 애들이 괴롭히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걔네들 데려다가 이렇게 타일러도 보고 막 사정해도 보고 그래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감수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가족의 이런 웃음이 없어지고 항상 집이 어두워요. 아이가 학교에서 항상 힘들어하니까. 아유, 네.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가엾기도 하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영문을 모르는 채 ADHD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힘들었을까. 이 각자의 또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ADHD 그러면 증상도 많은 부분이 이제 밝혀졌고 원인이나 치료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ADHD 아이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리.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밝혀져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ADHD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 엄마가 주 양육자라면 이 엄마의 60 내지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 거 네. 그럴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ADHD는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발도 다 짝짝이로 신고 가고요. 공부, 신변 처리 이런 것들을 다 도와줘야 되니까, 다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막 아까 예를 든 대로 막 맞고 왔어요. 근데 이 항의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데서 오는 억울함, 복잡하게 다 마음 안에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ADHD는 개념이 없고 이걸 잘 모르면, 정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처음에는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거야. 근데 알아는 들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좀 더 세게 말해주면 아이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세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 소리를 질렀다가 그래도 또 안 바뀌어. 그럼 도대체 얘는 왜 그러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또 이러면서 죄책감도 들고요. 그렇지. 처음에는 1로 혼내면 다음에는 2로 혼내야 되고 또 계속 세게 혼나야 되니까 이게 점점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래와 잘 못 어울리니까 생각보다 많이 화내고 심한 말을 많이 해요. ADHD한테요. 정말. 왜냐면 그렇게 너무 막 돼요. 내가 이 아이한테 화내고 심한 말 했던 거에 막 자괴감이 느껴지면서 막 너무나 막 그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속을 다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사실 저도 뭐 엄마랑 얘기를 해서 해결을 딱 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너무 심하게 걱정을 했나? 자신감 가져보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할 텐데 저보다 걱정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가뜩이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나도 이제 예민한 상태에서 걱정이 가중이 되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하는 게 심적으로 좀 더 편했던 느낌이 강했었죠. 네. 두 분의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뭔가 이게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오늘 그 얘기 정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약 먹는구나.
너 그나저나 저기 ADH 약은 지금도 잘 챙겨 먹고 있어? 그 용량 늘렸죠 얼마 전에. 그 계속 늘리면 얼마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글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최대 10년까지만 먹어야지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가 맨날 얘기하지만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몸 아프면은 그게 어떻게 돼? 그게 과연 나 옳은 거? 건강한데? 맨날 비실비실 하잖아. 아니 그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몸도 안 돌보고 일만 하면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네 몸도 돌보지 말고 성공하라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시켜놓고 막상 그렇게 되니까 왜 또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난 어리둥절하지. 아유 진짜. 아 나 진짜. 물 좀 마셔야겠다. 내 것도 갖고 와. 싫어. 그래도 갖다 줬어. 그래도 갖다 줬어. 차라리 이준석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난 할 말이 없지? 욕 나오려고 하네 또. 진짜. 딱 엄마가 원하는 정도로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막 공부도 딱 엄마가 원하는 정도, 일도 엄마가 딱 원하는 정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약간 통제가 좀 심해. 또 말하지만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기 전에는 절대 내 마음 죽을 때까지 몰라. 두 분의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당연히 이제 대화 방식은 가시 대화 맞고요. 대화 내용은요. 어머니는 전혀 아마 의도가 그렇지 않고 눈치를 못 채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의 대화 내용은 이게 더블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블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한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동시에 모순이 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몸 아프면은 그게 어떻게 돼? 그게 과연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네 몸도 돌보지 말고 성공하라고는 안 했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동시에 반대되는 모순이 되는 메시지를 탁 주면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은 한 가지 메시지에 반응을 하면 다른 메시지에는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실패감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더블 메시지를 주는 거는 자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되어 있어요. 언젠가부터는 이게 걱정을 혼자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전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을 누군가한테 전가. 근데 그 전가의 대상이 나야? 아직도 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작은 말에도 계속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몸 아프면은 그게 어떻게 돼? 그게 과연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네 몸도 돌보지 말고 성공하라고는 안 했는데? 아 진짜. 물 좀 마셔야겠다. 욕 나오려고 하네 또. 진짜. 우리 세진 선생님은 꽤 오랜 동안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경험한 아픔과 상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잘 안 풀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외국에서 이렇게 몇 개월씩 있는 게 그게 그런 부모 입장에서 그게 마음 편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아니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몸도 안 돌보고 일만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들, 뭐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던 이 마음들이 세진 선생님의 인생 그리고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 못 할 수도 있어. ADHD 약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산만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도 의아하지, 근데. 그렇지.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ADHD가 너무 심하니까 직장 생활을 내가 못했잖아. 그치? 거기에 입사까지 했는데 사실은 난 그거는 그냥 적응을 못해서 내가 나와버렸잖아. 못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하는 거지.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내가 그때 엄마한테 말을 안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신입이 그 부장님한테 모닝커피를 타다 드리는 게 그 관례였어. 근데 그 ADHD 증상 중에 내가 제일 나를 힘들게 한 게 뭐야? 못 일나는 거야. 우리 시간관념 없는 거잖아. 만약에 9시까지면은 나는 한 9시 5분 막 이렇게 도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이미 한 커피 2잔 마셨어.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고서는 안 타다 줬지. 그랬더니 뭐 요즘 신입 어쩌고 뭐 여자라서 어쩌고. 말 그대로 기쁨은 잠시. 그 들어가고 나서 저는 이제 소음에 민감하거든요. 소음에 민감해서 뭔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어폰을 끼거나 그 귀마개 3M을 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끼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또 해. 다음날 잊어버리고 다음날 또 껴. 뭐 다 다음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찰이 계속되는 거죠. 내가 진짜 그 대기업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은 그거를 포기하자라고 하기까지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세상인데, 그치?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랬더니 엄마 근데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왜 다니지? 들어 누웠잖아. 어머니가?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너 그 회사 보내려고 어쩌고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엄마는 엄마 기분이 먼저구나. 나는 그냥 그 생각을 했지 그때. 그래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입을 닫게 된 거지. 나 일하는 거 하루라도 보면은 그런 말 못할걸? 그 매 1초를 나 혼자 그냥 진짜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힘이 빠지면 이빨로 그냥 올라간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남들 못 가서 진짜 힘들어하는 회사를 여기까지 왔으면 더 참지. 왜 나를 위해서 좀 버텨주지. 그런 생각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할걸? 자식이라도 원망스러웠죠. 내가 저 잘 되기만 바라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좀 버텨주지. 막걸리 3병씩 2병씩 먹으면서 울었죠. 한 달 동안. 네. 저도 똑같은 경험을 먼저 했었거든요. S제기업에 95년도 3월에 입사를 해서 제가 6년 6개월 후에 퇴사를 했어.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하고 개그맨 되겠다고. 어머님께서 저희 집이 그때 가수원 했었는데 사과나무였나 배나무를 따다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셨어. 아이고 저런. 네. 그래서 병원을 딱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 이름 앞으로
부모님들이 네네네,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올라와져 있었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아들이 회사를 안 다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어머나. 그래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도나, 너 혹시 회사 간뒀니? 딱 이러는 거예요. 나 사실 꿈이라 지금 대학로에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어, 엄마. 그러면서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우셨어요, 어머님께서. 저도 그 순간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세진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을 그만두시게 된 상황이 또 형돈 씨하고 조금 다른 것 결이 같아요. 좀 다르죠. 왜냐면 형돈 네. 씨는 또 본인의 꿈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만둔 거라면 세진 선생님은 사실은 거기가 싫고 좋고 뭐 내가 다른 길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일을 해내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게 잘 안 되면 같은 부서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맞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뒀을 때 사실 마음의 좌절감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봐요. 상심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그때가 보는데요. 인생에서 제가 딱 처음 무너졌어요. 그때 이제 따로 살잖아요. 근데 술을 그때 이제 잠깐 마셨었는데 괴로워서. 네, 술 마시니까 한 번 술 먹고 자기 시작하니까 이게 술이 없으면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유, 네. 그리고 집도 안 치우고 벌레가 알을 까서 방역비도 물어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 말을 좀 조리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말을 잘 설명조차 잘 못해요. 그 오피스텔에서 혼자 계단에서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울고 뭐 술 마시고 울고 어머니는 그때 당시 이렇게 따님분이 힘든 걸 알고 계셨나요? 그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인지는 모르고 그냥 알기는 알았어도 그렇게 자세하고 뭐 그 속마음을 언제부턴가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때 우리 세진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럼 살짝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때 심했죠. 네, 살짝이 아니고 네. 심했었네요. 네. 굉장히 힘드셨군요. 네. 네.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고통이고 불행이고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좀 불행일 수 있다. 이제 어머니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큰 대기업에 딸을 보내셨을 때 정말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뭐 그렇게 자식한테 이제 집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쁨도 배로 오는 거죠. 다른 부모보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을 입학시킬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마음 졸이면서 쫓아다녔을지 상상이 되거든요. 잘 키웠다라는 어떤 뿌듯함, 주변의 어떠한 인정,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편안함, 부담을 좀 덜었네. 근데 이 딸이 그만둔대. 그러니까 어머님이 느꼈을 그 어려움은 이 세 가지가 다 조금 와르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그냥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뭐 이미 괴로운 사람한테 내가 뭐 죽고 싶네 어쩌네 이렇게 말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있고 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관계에서 나름의 오해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없다고는 말을 못할 네네네. 근데 우리
세진 선생님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이미지도 그렇고 뭐 혼내질 느낌이 않을 그런- 거 이뻐만 하니까. 이뻐만 하니까. 네. 아빠는 이제 저를 찌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야 찌질이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 말 들으러 잠깐 본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나는 그냥 세진이거든요. 찌질이. 근데 이제 엄마는 살짝 내가 이제 잘 나갈 때랑 못 나갈 때랑 좀 대우가 다르다라고 이제 저 혼자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똑같이 대해요. 야, 이 모자란 놈아 조금. 모자란 놈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나는 우리 부모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예뻐하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이게 조건 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조건이 붙어버리면 너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뻐. 너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뻐. 그게 이제 강조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지만 이쁨을 받는 사람이고 기대를 맞추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 되게 슬플 것 같거든요.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네. 될 때하고 못 될 때하고 대하는 게 틀리다. 그건 아니고 좀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식한테도 그렇게 대할 뿐이지 자식이 잘 됐다고 좋아하고 못 됐다고 뭐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진이는. 그 자식한테도 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 그리고 소리 좀 지르더니 귀 아파 죽겠어요. 네가 소리 더 질렀어. 내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도 말로는 절대 이제 인정을 안 하고 미안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네. 세진아 어릴 때부터 ADHD가 있었다는 걸 엄마가 뭐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해서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됐을 일들도 있었고 또 그다지 남들처럼 평범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What's wrong with you?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What's wrong with you? 그렇게 혼자 굳굳이 여기까지 와준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고 고맙고 사랑해.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알겠지? 네. 제가 그렇게 해서요. 네. 어머니의 이런 속마음 진심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태어나도 또 엄마를 하고 싶은지는 그거는 약간 몰랐어요. 이런 눈빛을 처음 봐서 아이고. 저는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거요.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낳아보신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와닿기 때문에 다 눈물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그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주거든요.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어떻든 간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가 돼서 너를 사랑하고 키우겠다라는 그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니면 세진 씨도 뭐 이렇게 답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답장 할 얘기도 예 한번 잠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엄마 이거 어색하네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들 같은 딸이라서 많이 혼내고 이런 것들은 아는데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 고마워. 네. 세진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불안은 원래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이 있어야지 사람이 자기를 지켜내고 살아가거든요. 없애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잘 다루어내고 잘 소화를 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안을 피하지 말고 내가 불안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내가 왜 이럴 때 특히 더 불안을 많이 느끼는지 또 이걸 내가 어떻게 좀 잘 다루어낼까 하는 것들을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좀 본인 자신을 좀 잘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약도 드시지만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어머니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머님의 따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 걱정을 그 뒤에 붙여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걱정은 열심히 해라고 해놓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확 걱정이 되는 거야. 야, 너 그러다가 건강 상해. 이래버리면 딸 입장에서는 어쩌란 얘기야 나보고 언제나 열심히 하라고 하더니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대견하고 좋은데 다만 그래 혹시 건강을 상할까 봐 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소통을 조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객님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리듬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How did you like는 어땠니? How did you like는 어땠니? 아하, 요거 최소한 지금 따라하신 분들은 최소한 제 나이 또래입니다. 예. 영어 하나 가르치시겠다고 랩, 노래, 춤 총동원했던 1세대 스타 강사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데 요즘은 DUT. 그렇죠. 이분보다는 이분의 따님이 더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BTS 정국님이 인정. 구독자 151만. 너튜브계의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끼 넘치는 분이요 고객님께서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영경은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추도 아빠 문단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단열 선생님 딸 문에스더입니다. How did you like는 어땠니? How did you like는 어땠니? 야, 공부를 하긴 하냐? Do you ever study? I think I like it. I think I like it. You married? You're not married? You're not married? You're not married? No, no, no. 근데 지금은 안 헷갈리기 시작했죠. 네. How you like that? You don't like that? How you like that? We love the art. It is our planet. This is you are my universe. Dream that will let up inside. My universe. My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Nice to meet you.
말씀하시죠. 네. 오늘의 웰컴티는요, 전 국민에게 A, B, C, D, E, F, Z를 알려주신 우리 문단열 부녀 고객님께 맞춤으로 드리는 ABC 주스입니다. ABC 주스. 감사합니다. 요거 먼저 떼야 돼요. 네. 자, 디톡스 주스 드시고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때까지 시원하게. 너무 맛있다. 요거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티 드셔보시니까 How did you like it? 선생님 목소리. Pretty good. 잘하시는데 very good. 저희 다 진짜 문단열 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두 분 모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작년에 살짝 또 걱정스러운 소식을 접했어요, 선생님. 네네네네. 선생님 약간 폐소묘증 그 진단 받으셨다고 해서 정말 많이 걱정했거든요. 네네. 네네. 뭐 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 작년 초에 진단을 받기는 했는데, 이 발병하자마자 공기 좋은데 양양으로 뿅 가가지고, 뭐가 그거를 유발시키는지를 매일 이렇게 데이터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잡아냈어요. 어머. 네. 그래서 딱 알고 그거 피하고 나서부터 거기서 딱 스톱돼서 더 이상 안 나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네. 그 상태에서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저는 한 20년 전에 같이 방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 예능에서 몇 번 뵀을 거예요. 예, 영어 방송하는 뭐 가르치는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으로 나오신 적이 있으신데,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모습으로. 그렇긴 해요. 진짜 저희가 본 강의에서 이거는 제가 그 방송하면서 언제나 이제 일정한 헤어스타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트레이드마크 같은 이게 머리가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스스로 예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망이 한번 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조금 이제 못 알아보기 시작할 때쯤 되면 밀어야지 그랬는데 바로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방송 이제 그만했더니.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그냥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선생님 두상이 너무 이쁘시네요. 네, 진짜. 네, 두상이,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두상이 도마에 올라갈 줄은 제가. 우리 문단열 선생님 같은 경우야 뭐 스타 강사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제가 살짝만 읊어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 방송 시청률을 4%. 그때. 와. 그리고 단독 진행 프로그램들을 6년간 진행하셨다고. 굉장히 근엄하게 영어 공부들 할 때 이제 덜 까불어가지고 그때도 많이 이런 거 하셨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들 좀 신기하게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 세대, 기성세대들에게는 이제 문단열 따님 우리 추도지만 요즘 MZ들 사이에서는요 추도 아빠 문단열로 알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만큼 우리 추도 씨가 151만 유튜버예요. 151만. 와, 이거 제가 이 채널 누적 조회수를 봤는데 무려 3억 뷰. Fast forward. 이거 선생님. 이거 강제로 촬영 당했어요 집에서. 시계를 보지고 싶지만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이거 넘치네. 이거 넘치고 춤, 노래, 무창 완전 이쪽이네. 그럼 언제부터? 완전히. 무창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왜냐면 저희 이제 개그맨사에서도 모창이라든지 성대모사 쪽은 이건 완전 특하거든요. 맞아. 다 할 수 있는 이 개인기가 맞아요, 아니라서 맞아요. 이게 모창 잘하는 방법이나 좀 비법 있습니까? 너무 눈을 모창 잘하는 방법은 일단 그냥 관심이 많으면은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별 도움 안 되죠 이런 말은. 우리 관심은 많은데 안 되는데. 안 되던데? 팁을 알려드리면은 저는 모창 들어가기 전에 시동을 잘 걸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니님은 제가 시동 걸 때 제니 아련하 이게 성대에 시동을 보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치아까지 보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치아까지. 우와. 그리고 약간 지수님은 지수
들어가면 예, 진짜 해보시면 돼요. 예. 진수, 오! 끝자락 잡겠다고 두 손을 뻗어봐도 이건 약간 소리를 모아서 이로지 이 다시 깜깜한 이곳에 light up the sky 눈으로 오면 guess you back 소름 끼쳐. 아, 세팅을 해놓구나. 완전 재능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놀랍다. 야. 근데 그 우리 BTS 정국군이 인정했을 때 그 기분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슈더님 커버한 거 이거 노래 엄청 잘 부르시잖아. 잘하시는구만 역시. 처음엔 좀 어릴 때 막 DM이 갑자기 엄청 오는 거예요. 외국 분들한테 헤이 막 전국 뭐 샤라웃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막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저는. 야, 그럼 레벨이 바로 그냥 완전히요. 월드로 튀는 거예요. 조회수랑 월드로 댓글이 튀는 막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아빠가 문단열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아무래도 좀 기대치가 있거든요. Can you speak English well? little bit. 어머, 저 발음 보고. 요즘 저렇게 리틀빗 이런 게 좀 대세인가? 리틀빗? 아무래도 아빠가 문단열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너무 싫어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막 너 영어 잘하겠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울렁증과 거부감이 되게 심했는데 그래도 저를 그냥 그 무슨 교육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생교육법? 방임? 방임 교육법으로 방임은 아예. 방임은 방기. 방법으로 저한테 그 간섭을 안 하시고 강제로 안 시키시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 알아서 흥미가 생겨가지고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이 되긴 했어요. 그럼 유학? 아니요. 그냥 영어 공부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아빠의 비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공부에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는지 제가 알잖아요. 영어가 재밌는 건 사실인데 시간이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60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360시간. 아니, 20일 안 되는데 20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죠.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시간이라는 24시간 하실 수 없잖아요. 49, 36, 49, 36, 91, 석 달. 그렇죠. 집중적으로 하는 석 달인 거예요. 4시간씩 석 달. 그래서 3months? 오, 이게 되나 근데? 그래서 문법 체계 예문 있잖아요. 예문을 다 이렇게 한국말 보고 영어가 나올 때까지 달달 외운다 1번. 그다음에 굉장히 쉬운 그 스토리북 있잖아요. 정말 쉬운 거. 애기들 보는. 애기들 보는. 그거를 얇은 거를 하루에 한 권 읽고 나한테 와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영어로 설명하라고. 그거를 2달 동안 성실하게 하루에 4시간 이상 한 6시간까지 공부하고 2달 후에 영어 전교 1등 가요. Is it true? 우와, 대단합니다. 에스더 양도 대단하고 아버님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불꽃이 튀었을 때 자기가 원할 때 그때 확 밀어서 한 2년 해버리면 평생 고생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놓치면 다시 찔끔찔끔 하면서 평생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원 없이 해버렸어요 그때. 지금 다 끊을까 마. 어떡하지? 애들 다 끊을까 마. 네, 군대 간다는 심정으로 그냥 하세요. 그렇구나. 쉽지 않네. 제 고민을 얘기할 뻔했네요. 자, 과연 문단열, 문에스더님께서는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데요. 저의 큰 불편의 원인이 ADHD가 아닌가라고 혼자 추측을 해서 일단 뭐 ADHD 대표적인 특징 대사 생각하시면 다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변 정리 잘 안 되고 뭐 집안일 힘들어하고 뭐가 더러워도 더럽다고 인식 잘 못하고 그래서 3, 4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 가끔 찾아가 보면 가관
어느 정도길래? 뭐 우편물 수거 안 돼 있어서 먼지 쌓여 있고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1시간을 못 있겠는 거예요. 기침이 나와가지고. 뒤에 뭐예요? 아, 일부러 이렇게 아니 한 약간 거예요? 컨셉 같은데? 주기적으로 저럴 때가 와요. 저랬다 치웠다가 또 저렇게 됐다가 치웠다가. 아,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고 불안한 매 순간 그런 거. 뇌를 뜯어내거나 막 뇌를 마비시키는 주사 같은 걸 놓고 싶어요, 가끔. 너무 매 순간 애쓰고 있는 그런 느낌. 그 뭐 요리할 때도 이렇게 가스불 켰다가 아니 양파 먼저 썰어야지. 아니 냉장고 먼저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다가 막 한눈 팔려서 냉장고에 막 옛날 오래된 것들 막 버리고 있고 그러다 다시 가스불 끄고. 되게 힘들어요. 숨 차요 항상. 뭔가 엄청 애쓰는데 엄청 애쓰는데 잘 괜찮아지지가 않네요, 삶이. 네. 일단 우리 에스더 양이 본인이 불편해하시잖아요. 삶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뭔가 개선하고 싶어요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다 이러고 살지 않나요?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이거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집 엉망인 것처럼 머릿속도 너무 엉망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독 좀 머릿속이 많이 엉망이라고 느끼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괜찮았던 집 엉망인 것까지 뭔가 내가 진짜 엉망인 사람인가? 라는 느낌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정하고 그러면은 바르게 살아보자 해봤자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부모는 간섭은 최대한 안 하지만 노심초사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신경을 꽉 쓰고 있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성인 ADHD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ADHD. 그래서 지금 국민보험 심사평가원 거기에 통계를 보면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거의 한 5년. 지금 이제 2023년으로 보면 거의 한 6년 이렇게 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이 그 전에 비해서 한 5배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에요, ADHD가. 특히 이제 그 ADHD는 저처럼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을 전공한 세부 전공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질환이죠. 그래서 저는 또 세부 전공이 ADHD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원단, 원조, 원단, 뭐 오리지널 이제 이런 걸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런 의사인데, 그래서 지금 에스더 씨가 느끼는 이 불편의 원인이 ADHD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면이 있는지를 오늘 정말 다 펼쳐놓고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오 박사님 옆에서 ADHD 뭐 애기 어른 할 거 없이 제가 깨울었다고 한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수제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잠시만요. 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거 제가 한 그 금쪽 같은 데 새끼 금쪽 상담소에서 합의 한 7년 이렇게 제가 거의 뭐 봤는데
사실 그 고객님들이 ADHD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진짜로 좀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예, 그걸로 좀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저도 솔직히 하면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저 정도는 본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방송에서도 몇 번 제 총각 시절에 집에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매니저가 그 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을 어디다 벗어야 될지 몰라서 안방까지 들어온 경우. 안방까지 들어온 경우.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처럼 계속 신발 신고 여긴가 하다가 어디서 신발을 벗어야 될지 몰라서 예, 그래서 안방까지 들어와서 저를 깨운 적도 있었고. 어머머.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영상 봤을 때 거의 탑이거든요. 예, 근데 이 감사합니다. 주변 정리가 도대체 얼마나 안 되길래 저렇게까지. 항상 그래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뭐 새학기 돼서 다른 반 애들이 찾아와서 에스더 자리 어디야? 제일 더러우니까 저기야? 하면 제 자리 맞거든요. 막 이런 전교에서 더러운 걸로 유명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하이빅스비 이 기능 엄청 많이 써요. 계속 없어지니까. 그 핸드폰을 목소리로 찾아요 항상. 네. 찾아요. 항상. 네. 네. 안녕하세요. 에스더니까 지금 열심히 그런 기능이 있구나. 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리시고. 네, 잘 잃어버리고 정도는 안 되고. 근데 저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워낙 포기하고 자랐어서 그런 거는 그냥 저는 제 속이 시끄러운 게 그냥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엉망이라서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는데 사실 머리가 아빠가 볼 때는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집이 엉망이 되는 거고 집 관리 이 공간 관리가 안 되면 시간 관리 안 될 거고 저는 이제 아빠로서 그게 걱정. 네. 궁극적으로. 그래도 이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그냥 어지르는 건 저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야,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리정돈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조직적으로 잘 처리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무거운 건 아래에 놓고 가벼운 건 위에 놓고 자주 쓰는 건 가까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딱 조직화되면서 정리정돈을 잘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끊임없이 물건 잘 잃어버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엄마가 에스더야 너 내일 학교 갈 때 이거 들고 가? 그러면서 신발 신는데 옆에다 딱 둔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예 그랬는데 다음 날 그거 들고 가야 될 때는 그냥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맨날 다시 뛰어 올라와야 되는 보신 것처럼 벌써 네. 전문이시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인생에 큰 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사고 있었죠. 제가 항상 멍 때리고 지내다가 중요한 걸 놓치는 사고가 좀 많았는데 제가 재수를 1년 동안 했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성적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러고 수능도 꽤 잘 봤어요. 그러고서 그냥 멍 때리고 지내다가 대학교에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그냥 까먹은 거예요. 수능 끝났으니까. 그러고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마음에 생각했던 대학교 날짜 다 지나 있고 몇 개 남은 거 있어서 다행히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학교 때 너 개학 언제야? 그러면 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친구들이 되게 좋아서 도움이 에스더 그런 줄 알아서 에스더 물건 챙기는 애. 길 찾아주는 애. 언제나 길치니까 길 찾아주는 애. 그다음에 에스더 스케줄 챙겨주는 애들이 주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대학 가고 자기 갈 길 가고 재수를 혼자 하다가 시험을 봐놓고 시험 끝났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간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 재수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뼈 아프게 겪어야 네가 늘지 이제 그러고 이제 계속 내버려 뒀는데 안 늘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혼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안 까먹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항상 메모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적었거든요. 나 지금 1층에 물 마시러 내려왔다. 막 이런 거 계속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크로스백 집에서 빨개 벗고 다닐 때까지도 막 계속 메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좀 있었어요. 진짜 노력 많이 진짜 애쓴다. 크로스백에다 계속 이렇게 네. 들어가면서 체크하려고. 네, 물 마시면 체크하고 이제 애기들 고양이 키워가지고 고양이 이제 똥 치운다 하면은 이게 적어놓고 체크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 얘기가 좀 아까 제일 좀 강하게 인상이 남았는데 뇌를 뜯어내거나 막 뇌를 마비시키는 주사 같은 걸 놓고 싶어요 가끔. 너무 매 순간 애쓰고 있는 그런 느낌. 어떨 때 그렇게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치면 노래에 그냥 그 음악에 몰입을 하고 싶은데 계속 속에서 발성 위주로 잘 불러야지. 아니야. 노래는 박자가 중요해. 아니야. 노래는 소통이야. 아니야. 연습을 안 했는데 지금 네가 생각한다고 뭐가 돼? 그냥 느껴. 막 아니야.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시끄러우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노래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뭘 잘하려고 욕심을 내면은 저는 운동하면서도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막 운동할 때 엉덩이 어디에 힘을 줘야 되지? 막 여기에 힘을 줘야 되나? 저기에 힘을 줘야 되나? 이걸 물어보는 게 맞나? 내가 스스로 막 서적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잡생각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게 의심? 네네. 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는 의심이 안 멈춰서 막 이거에 계속 숨이 차가지고 나는 운동을 해도 정신이 건강해지질 못하는구나 하고 막 또 남들 몰래 울면서 천국의 계단 타고 막 그거에 막 불안 강박처럼 이렇게 속이 너무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너무 그냥 피로해요. 필요해. 네. 그냥 지금 평안하고 막 싶어요. 얘기하면서도 다른 생각 들고 막 그래요? 아유 그럼요. 막. 지금도? 네. 우리 에스더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왜 굉장히 과잉 행동이 있어갖고 막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무거운 걸 아래에 놓고 가벼운 걸 위에 놓고 일주일에 한두 명이라도 화요일에 오고 목요일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이 주일화 회로가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조절 능력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이 좀 어려워요. 충동 같은 거요? 네, 그래서 언제나 억제가 어려워서 억제해야 될 때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더가 굉장히 고민했던 잡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어쩌면 생각의 조절과 또 억제해야 될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억제가 안 되고 막 나오는 거죠. 선생님 이것도 이 비슷한 증상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문자가 들어오거나 카톡이 들어오면 반나절 안에 대답을 해요. 네. 근데 에스더는 한 이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톡을 해도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올 거라고 기대를 저희가 안 해요. 네. 근데 이것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싫은 게 아니라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실행. 맞아요. 그런데 보통 이 ADHD가 있는 분은 굉장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듯이 휴지를 갖다 버려야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코를 풀면 쓱 해서 지나가다가 쓱 버리고 다른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막 저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러니까 엄청 막 마음을 다지고 이거에 막 큰 마음을 먹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그러세요? 연락을 좀 바로바로 안 하시는 게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되게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따가 시간 들여서 그쵸. 잘 대답해야지 하고 네네. 까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뤘다 까먹음이- 까먹는 거죠. 그쵸. 미뤘다가. 네네. 까먹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진짜로 답장을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날다람쥐가 지나갔어. 그럼 막 정신 팔린다거나
어디 살길래 날 사람들과 갑자기 되게 귀한 건데 보기 힘든 건데. 야 누가 봐도 그건 팔리지. 그 천연동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저 일과표에다 항상 그걸 써놔야 돼요. 카톡 보기 이렇게. 그렇게까지. 카톡을 보라고 자기한테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네. 일과에다 써놔야 돼. 진짜 너무 스트레스지. 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애를 막 쓰지 않으면은 보통 사람들만큼의 수행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루 종일 애쓰는 느낌이에요. 야, 이게 근데 지금 박사님 봤을 때는 우리 에스더 양이 ADHD 지금까지 봐서는 네 상당히 네 증상이 네, 보인다.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뭐 이렇게 막 끼어들고 이러지는 않지만 생각이 한번 어떤 상황에서 유발이 되면 그러니까 혼자. 네 그게 이제 막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온 뇌를 다 뒤덮을 정도로 충동적으로 이제 인지 충동성이라고 해서 생각이 끊임없이 유발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항상 복잡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유형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가 쫙 지나가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딱 물고 가. 맛있겠다. 외국 콘에. 근데 누가 그거를 싹 이렇게 먹고 가는 걸 보면 맛있겠다. 그냥 끝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는데요. ADHD는 이거 딱 보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온 대뇌를 다 덮어요. 그걸로 꽉 차요. 꽉 차서 네. 그 생각 이외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거는 입에 물어야지만 그 생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에이 나중에 먹어야지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계속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진짜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지금 저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못 먹는다 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남들도 이만큼 죽을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막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당장 생크림 못 먹으면.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ADHD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닙니다. 이렇게 잘라지나요?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네, 애매하게 낀 분도 많은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현재 주의력이라고 하는 대뇌의 기능을 숫자로 측정화할 수 있는 검사 도구들이 좀 개발은 돼 있지만 그것이 그것만으로 단적으로 진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다그노스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은 첫째 이거는 발달상의 과정에서 좀 늦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봐야 돼요. 진단은 성인 때 되지만 잘 찾아 들어가면 문제의 시작은 어릴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못 찾아낸 뿐이지 어릴 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성인이 돼서 딱 생겼다. 그럼 그건 ADHD라고 안 해요. 그럴 때는 ADHD라기보다는 MRI가 더 찍어봐야 돼요. 혹시 무슨 낭종이 있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네, 이런 걸 봐야지 전형적인 ADHD는 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늦어짐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반드시 시작이 되는 문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복합적. 네네. 저 말씀하셔서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네. 그 ADHD 대표적인 증상이 항상 뭐 남들이 말할 때 갑자기 끼어든다던가 뭐 막 시끄럽고 산만한 증상이 있을 거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오히려 남들이 걱정할 정도로 되게 조용했거든요. 조용하고 웃지도 않고 항상 심각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엄청 유아 때부터. 근데 이것도 일종의 증상일 수가 있나요? 물론 과잉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잉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진단이 되게 늦게 돼요. 네. 오히려 막 애들이 막 나대고 산만하면 일찍 데리고 와요. 눈에 보이니까. 에스더 같은 유형이 있어요. 좀 약간 여자한테 더 좀 많은 유형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용한 ADHD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는데요.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잃어버리고 까먹고 이런 일들이 많고 어지르고 정리정돈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약간 이런 유형도 있다고 봐요.
네.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많이 안 좋아하셨어요. 어려워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네. 선생님들이 막 유치한 농담 하시면은 다 자지러지고 웃어야 되는데 저 저만 가만히 집으로 전화 온 적 있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농담을 하는데 웃지를 않는다고 해.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되게 빈정상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오해를 받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생각이 옆길로 가 있으니까 사실 가만히 앉아서 펑하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어저께 봤던 만화부터 시작을 해서 뭐를 집에 가서 뭘 그려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과 싹 비껴나가서 여기 있으니까 약간 동떨어진 섬처럼 동떨어져서 조용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굉장히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틈에서 본인의 굉장히 중요하거나 기억해야 되는 건 어딘지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그치.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게 얘기를 하다가도 정말 이 사람이 좋지만 그 주제가 좀 관심이 없으면 딴 생각을 해요. 눈이 옆으로 돌아가 있다든가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면 알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내 말에 집중을 잘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데 대인관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아무리 그 친구를 위하고 싶고 좋아해도 내가 관심 없는 말인데 썰을 너무 길게 푼다 하면은 막 속에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상대를 좋아해도 네네. 기가 빨리고 죽을 것 같고 막 진짜 그냥 지루하다 이게 아니라 막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괴로운 느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 표를 안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표를 안 내시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계속 정말 하는 거죠. 힘들지. 네, 계속 초롱초롱하게 눈을 빛내면서 막 기가 빨려 죽어버릴 것 같은데 막 계속 그냥 동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식이 아니라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잘 듣고 싶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 되는 거를 그대로 표현을 했을 때 상대가 오해하고 그 상대가 상처받을 걸 속상하겠어요. 생각하니까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데 못 만나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네. 기가 다 빠지니까. 상대가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결국 피하게 되는. 네네. 버거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에스더 MMPI 그 문항 되게 많은 거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검사 결과에서 좀 제가 눈에 띄는 거 이걸 조금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 어쨌든 에스더는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ADHD라고 전혀 상상도 못하고 지냈고요. 한 2, 3년 전이었나? 그냥 일상 중에 불안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불안하다고 병원에 갔는데 불안장애가 아니라 ADHD이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막 머리를 때린 거죠. 이거였구나. 충격받은 거죠. 근데 그때 막 ADHD 약을 권하셔서 일주일 복용을 했었는데 영 기분이 뭔가 이거를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면 그거는 내가 일상에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애써서 극복을 해보자 라는 오기가 있어서 약을 계속 안 먹어왔던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에스더 양 마음 이해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광장공포를 진단받았을 때 2005년도에 약을 처방받으러 왔는데 석 달치를 받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먹었어요. 왜요? 정신과 약을 먹는 순간 내가 그 약에 지배당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약을 안 먹으면 내가 평생 못 고칠 거야. 그 먹는 순간 내가 나한테 지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근데 요거는 좀 제가 팩폭을 날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열에 10명 내지는 9명은 약을 드시거든요. 네. 고혈압 약을 드시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구가 아니요, 이걸 먹는 것 자체가 제가 약에 지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로 노력을 해서 1시간 동안 가부좌를 틀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수양을 해보겠습니다. 혈압을 그래서 매일매일 혈압을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만약에 에스더가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약 드세요 하실 거거든요. 네. 약을 이길 필요는 없죠. 나의 문제를 좀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니까 비유를 그렇게 한 것뿐이지. 제가 궁금한 건 약을 먹는 게 왜 두려운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뭔가 두려운 거거든요. 일단 내가 창의적인 사람인 게 ADHD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게 큰 것 그 같고요. 추측이 있어서. 네. 그리고 ADHD는 제 생각에 너무 제 핵심 자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내 자아를 고쳐버리는 거 바꿔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ADHD가 불편하지만 또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내가 아니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아직까지는 약을 안 하고 있긴 했어요. 취하더라고요. 네. 근데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혹시 약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Cause I'm a lazy girl. My baby's crazy. 주의 집중력이 잘 발달된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을까? 창의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랑 잡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씨는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잡생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ADHD 치료를 받으면 잡생각이 조절이 되는 거지. 창의적인 건 그대로 창의적인 거죠. 간단하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그럼요. 에스더 2주 전에 내가 전화해서 지금 선생님이 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 한 거 기억나? 약 먹으라고 제가 네, 그랬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의가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흥 그러더니 이제 지금 완전 납득이 하네요.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게 그랬어. 선생님 그러면 약물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ADHD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 꽤 많은데요. 이게 자기 조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나친 몰입, 넘어서면 중독, 이거 굉장히 염려해요. 요즘에 이제 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중독자 붙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저 사실 요즘에 조금 음식 중독에 시달리지 않았나 싶어요. 좀 제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음식 먹는 걸로 좀 푸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좌절감과 불안함과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배달을 시키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한 번 먹고 배부르면 끝내야 되는데 그럼 계속 쉬지 않고 더 먹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잊으려고. 네. 그래서 막 얼마 전에 하루 동안 배달을 10번 시켰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먹었어요? 막 이렇게 될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루에 막 5kg가 찌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또 토하죠. 토가 나오죠, 솔직히. 그죠. 그렇게까지 먹으면은. 근데 어떻게 이 체격이 유지가 되죠? 날씬하신데? 아니, 근데 제가 오락가락이 엄청 심해요. 안 먹을 땐 또 확 안 먹. 네. 이렇게 막 해서 막 엄청 벌크업 많이 했다가 절식을 막 확 해버려서 뺐다가 계속 건강이 안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걱정이 이렇게 보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전화하고 대화하고 잔소리하고 이러기보다는 뭐 세상에 아빠들이 다 등으로 말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신경을 꽉 쓰고 있는데 직접 말은 안 건드리지만 하여튼 신경은 계속 쓰이는 거죠. 네. 사실 괴롭죠. 왜냐하면 그 어릴 때부터 평상시에 좀 고민스럽던 것들,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그 모든 게 다 저한테서 간 거거든요. 그런 특징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일할 땐 철저한데 이 철저한 게 지속이 안 된다든지 스케줄 관리, 시간 관리 뭐 이런 거 좀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방 어질러 놓고 사는 것도 이제 똑같은데 물론 얘가 더 심해. 더 심한데 아빠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이 내 성향이 돌아버리겠어요. 미치겠어. 왜 내가 이런 유전자를 물려줘서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그게 아쉬워 나는. 그러시군요. 네.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불편해하는 내 딸이 불편해하는 모든 점들 그게 사실은 다 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또 찡한 부분도 있고. 아, 저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자식을 보면 보통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건 다 나한테서 간 거다는 걸 인정부터 하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게 뭐냐면 정확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말할 때 내 목소리가 어떤지,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릴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이 학문적인 용어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게 ADHD였던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어지르는 건 저도 마찬가지라 평생 어머니한테 그렇게 야단맞다가 결혼한 다음엔 하여튼 지금까지도 지금 집사람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아요. 정리 안 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해야 되면 날이 밖에서 훤하게 셀 때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그거 며칠 하다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또 해. 그러니까 그걸 평생 계속 반복해온 거죠. 맞아. 꽂히면 잠 절대 못 자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ADHD는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는 또 과도하게 집중을 해요. 맞아요. 완전히 꽂혀서 몰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취를 해내기도 해요. 선생님 저는 네.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영어였어요. 네, 네. 저 중고등학교 때 하루 10시간씩 했거든요. 네. 진짜 운이 좋았네. 수학, 화학 다 포기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영어가 아니고 이게 전혀 그 학업이나 성취하고 관계 없는 거였으면 요즘 말로는 덕후가 됐겠죠? 근데 하여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DHD인 분 중에서 특히 이제 관심과 흥미에 따라 편차가 심한 분들은 훨씬 더 난이도가 쉽고 그러나 이게 관심이 없거나 흥미가 없으면 엉망진창으로 해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멘탈 에너지를 투여를 안 해요. 네. 맞아. 그래서 어떤 오해를 받냐면 관심이 없으면 쓱 꽁무니를 빼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저 뭐야? 쥐 좋아하는 것만 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의가 없다는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집사람이 맨날 나오고 당신은 성의가 없어.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우리 집 보신 줄 알아서 그 문간에 가져나가라고 내일 꼭 가져가라고 문 앞에다 봉지를 막 갖다 놔요. 근데 나가버려 내가. 네네. 당신은 성의가 없다고. 네. 나 성의 없는 거 아니라고.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안 들어와. 이거 안 들어와. 그러니까 말처럼. 이거 또 저예요 완전히.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욕심을 한번 내서 꽈탑을 해보자 해서 올해 A뿔 받고 꽈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신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던 게 그게 그냥 평화롭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저는 막 페인이 되는 거죠. 뭐 대인 관계라든지 뭐 이런 싹 제로. 불안 장애 같은 느낌에 시달리면서 거의 공황골 느낌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헐떡헐떡하면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잘 조절을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어떨 때는 막 과도하게 몰두해서 막 정말 사생결단 내듯이. 근데 그게 상하게 하죠. 몸을. 그래서 네, 지금도 조절이 안 잘 되니까. 조절이 안 되는 게 저하고 에스더하고 저희 어머니는 같은 시간에 저기 새벽 4시에 다 깨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림 그리느라고 깨 계시고 다 그 시간에 다 깨 있어.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오셨구나. 아, 그래서 더 이거 바꿀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대대로 내려오니까 이게. 근데 이게 당뇨병도 사실은 유전이 네네.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그렇죠. 당뇨병이 있으셨고 그 때문에 저도 엄마가 엄청 걱정을 해요. 네네. 너도 당뇨병 걸릴 수 있으니까 가족력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라고. 근데 이게 그 당뇨병 이 가족력 있는 건 아는데 ADHD가 유전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거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네, 뭐 당뇨 같은 경우에는 한쪽 부모가 당뇨인 경우에 되게 한 50% 정도는 당뇨에 이완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근데 ADHD는 80% 정도라고. 어머머. 굉장히 많이 높네요. 담는,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많이 담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담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담는다라는 게 이 주의력 뇌 회로가 발달하는 속도가 좀 늦어져 있는 그 늦어져 있는 속도를 담더라. 그래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두 분이 좀 비슷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미안해. 아니 뭐 또 좋은 것도 많이 물려주셨으니까요. 네. 아 근데 박사님, 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저를 닮아서 내려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꾸 저를 비추어 생각하는데 물건을 잘 잊어버리고 이런 건 사소하잖아요, 사실 사소한데 그 관리가 돈 문제로 간다든지 이러면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후유증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달쯤 전에 이제 3년 만에 독립하고 3년 만에 콜이 들어온 거예요. 관리가 안 된다. 뭐 1년 동안 벌었던 거 정산된 거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벌었었네. 근데 더 어디 갔지? 막 이럴 때가 좀 많아요. 맞아, 진짜. 배달 음식. 배달 음식. 네,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뭐 명품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비싼 물건들에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도 항상 어떻게 이렇게 안 남는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ADHD 양상이 남아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요. 그 시간이나 금전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납부해야 되는 세금 이거를 뻔히 보고도 그 실행을 못 해요. 자꾸 과태료가 붙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내야 되는 돈보다 그 과태료가 더 비싼.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저희 있어요. 집이 저희 집사람과 저희의 과태료 전쟁이 항상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하루 지났잖아, 뭐 이렇게 되는. 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이제 실수 때문에 부과되는 경제적인 손해들이 있어요. 네, 손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ADHD 텍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는구나. ADHD 텍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 세금을 내가 내고 있었구나. 그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잘 또 저축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경제적인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기도 선생님, 하고. 제가 그래서 장사가 잘 됐는데 사업을 3번 망했어요. 그러시구나. 네. 매번 보면 매출이 나. 네. 팔려. 네. 그런데 관리 안 돼서 망가지고 관리 안 돼서 망가지고 관리 안 돼서 망가지고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빚이 불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제가 25년을 썼거든요. 그리고 빚을 지고 그 고생을 하고 병이 걸리고 할 때까지 꺾지를 않았어, 저를. 네. 그랬기 때문에 건강도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20년 동안 받으면 암 걸려요. 걸려요.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중병이 2번 걸렸었는데 이제 10년 전에 암 했었고 이제 최근에 이거 했었고 근데 잘 넘어오긴 했는데 25년을 고생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나이 50에 끝났는데 그게 청춘이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앞에서 펄럭펄럭하고 화려한 인생인데 좋아요. 그거는 아주 감사해. 감사한데 그 인생의 이면에는 사실
애들이 있어서 살았지. 제가 싱글이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압박을 감옥이잖아. 계속 감옥이잖아. 근데 이제 제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나오기까지 해서 이렇게 뭐 치부라면 치부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내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 인생을 지배한 거예요. 제 고생을 지배했고 제 인생의 그 전개를 얘가 완전히 좌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래로 내려가지 후대로 내려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진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나의 그 단점을 자식에게서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자식은 모르는 그 단점이라 하더라도 이게 자신은 부모는 그거에 대한 좀 괴로움, 죄책감을 늘 가지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그게 또 우리 문단열 고객님께서는 또 자녀의 그 단점을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시고 그게 또 나로부터 기인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니까 더더욱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예. 좀 조금이나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고 평생에 걸쳐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극복은 안 되고 적응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한 20년, 30년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저 자신이 그렇다는 걸 이게 ADHD라는 건 전혀 모르고 성격이 그렇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와의 전쟁으로 30년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막 대뇌를 다 덮잖아요. 그러면 20분만 지나면 돼. 20분만 지나면 20, 이러면서 20분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쓱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20분이 너무 힘들겠다. 힘들지. 근데 이제 알지. 시간만 지나면 다른 내가 될 거라는 걸. 근데 그게 갑자기 실행이 된 게 아니라 30년을 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흐트러 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물컵은 반드시 여기. 볼펜은 반드시 여기. 모는 반드시 여기. 이래서 한 30가지 정도는 무조건 거기 있어야 되는 거를 나하고 막 철저히 싸우는 거죠. 그냥 막 야단을 치면서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이 잘 든 청소년들도 이걸 하는 건데 전 30년 싸워서 이제 그게 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이렇게 싸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걸 이제 알겠네 제가. 네, 굉장히 애쓰셨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늘 되게 귀한 시간입니다. 아까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인생에 이것이 잠식을 이 ADHD라는 문제가 나의 인생의 그 황금기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생각이 갑자기 탁 들면서 가슴이 조금 뭉클해졌냐면요. 우리 문단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서 잘 배워서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쪽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있어요.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신 것도 두 분 각자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성인 ADHD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있고 이것이 일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를 나와서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많으신 거예요. 있어요. 저 그거 있어요. 네. Supposed to work hard. 그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으면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게임의 실패로 느껴지느냐? 인생의 실패로 느껴져요. 물꼬를 누군가 텄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 대한 편견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게 뭐든지. 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가 뭘 한다고 해도 절대 간섭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보니 역시나 그것도 편견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적은 평생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스더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뭐 좌절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이 친구도 달성해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면 뛰어나게 잘하고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한 거를 주목하지 않고 계속 못하는 쪽에 이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은 이것은 내 탓이요 해야 해결이 되는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인정해버리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자책감 느끼지 그렇죠.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 있었던 네,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알면 건강, 모르면 병입니다. 네. 알면 건강, 모르면 병. 창의성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약을 꼭 드셨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희망적이에요. 네. 평생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시원하다 에스더. 네.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네. 예, 믿어. 좋아질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럼요. 되게 개운해요. 오늘 아주 해방의 말씀 듣고 네네.